인생의 황혼에서 또 다른 나를 찾는 곳 시니어 모델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스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모든 시니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 모델계 미다스의 손, 저희 시니어 모델스쿨 교장 선생님 유지영 디자이너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영입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요. 무려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015년만 해도 14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한 5년 만에, 6년 만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 100세 시대 정말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만큼 이제는 은퇴를 하거나 자녀들을 다 장성하고 또 키운 뒤에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몇십 년이 더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해요. 선생님, 이제는 뭐 60대 요즘엔 시니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60이라는 나이가 노인이라고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7, 80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도전하고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곳에서는요. 나이 잊으셔도 됩니다. 단지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내 자신만 바로 있을 뿐이죠. 선생님, 앞으로 시니어 모델스쿨에서는 어떤 것들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제 저희 그 시니어 모델 스쿨에서는요. 현재 지금 시니어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델분들이 나오셔서 데뷔 이전과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삶을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고 또 제2의 시니어 모델을 또 도전하시고 싶은 모델들이 나오셔서 네. 또 스킬을 배우시면서 또 그들의 발전하는 과정 와. 그런 것들을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담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꿈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또 아름답게 만나보고요. 또 모델로서의 꿈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 앞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꿈과 함께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모델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어리고 깡마르고 정말 나이가 어린 분들만 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주니어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시니어 모델 정말 핫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선생님 특히나 이런 현상 실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실감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20대 그 주로 이루었지만 지금은 시니어 모델이 사회의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50대부터 60대, 70대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네. 제2의 꿈이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우리도 그 열정에서 공감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의 현상에 와 있죠. 저 시니어 모델 스쿨 앞서 오프닝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 멋진 시니어 모델분들의 워킹 또 런웨이를 만나봤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분들이 주니어 시절,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과연 모델 말고 다른 일 어떤 걸 하셨던 분들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련하면서도 또 연배에 맞게 보다 우아한 워킹을 제가 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모델들, 시니어 모델들과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기성 모델들하고 시니어 모델들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시니어 모델들은 연륜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나이대들도 젊으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골격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기성 모델들보다는 좀 더디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들이 또 갖고 살아오신 어떤 인생의 그 아우라들이 있으시기에 맞아요. 네, 그 걸어온 흔적들을 보면서 저런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또 저 제2의 꿈들을 언제부터 저렇게 실현을 하시려고 또 계획을 세우셨는지 정말 또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또 그 실천에 옮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보고 배우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요. 시니어 모델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또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시니어 모델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무대가 이렇게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그 무대의 정체성 그리고 시니어들이 과연 그 무대에 어울릴 수 있는
또 사회의 어떤 무대에 올라서서 패션 모델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또 그들이 살아온 흔적을 토대로 무대에서 이제 만인들에게 롤 모델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빛을 좀 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마음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니어 모델에게 앞으로 어떻게 그 전망이 어떨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때 뭐 유행이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은 세계적인 한 모델계의 트렌드 하나의 분야로 또 자리 잡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생명공의 발달도 있고 점점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라는 문화 자체가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이렇게 고급적으로 그들의 문화들이 조금 더 아랫세대들한테 롤모델처럼 그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니어 모델 스쿨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요즘 활동하는 기성 시니어 모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 2회에서는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시니어 모델의 꿈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비주얼부터 남다른 두 분 시니어 모델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수, 박앤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감을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64세 시니어 모델 박앤느입니다. 와,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가느냐, 나이 들어가느냐를 고민하고 계신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두 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평소 어떤 분들이십니까? 시니어 모델들이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네. 이 두 분은 그들 중에서 또 탑 모델로서 또 그 인격부터 또 외모까지 롤 모델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네. 저하고는 또 2년 전에 노숙인 패션쇼 그 자원봉사를 또 두 와. 분이 또 MC를 맡아주셔가지고 네네. 특별한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참 두 분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에 어떻게 모델을 시작하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김영수 선생님. 네. 저는 지난 2018년 6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를 끝으로 그동안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 네. 32년간 그 봉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그 기본으로 쌓았던 국제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네네. 여러 지인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 지인들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시니어 모델이 상당히 핫한데 알고 있냐? 근데 저는 워낙 그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시니어 모델 쪽하고 거리가 있고 네.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희 동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요즘에 그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그 당신이 그 수트 핏도 괜찮고 하니 와. 한번 모델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네네. 처음엔 참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그 공식 비공식 행사 때마다 이 드레스 코드가 바뀌는데 네네. 그 드레스 코드 바뀌는 것을 그 사실 번거롭긴 하지만 때로는 그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즐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2019년 4월 달에 그 개인 아카데미에 찾아가서 모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장기간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니 한국의 그 IT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네. 도대체 생활하기 좀 힘들어서 그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SNS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서 SNS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인스타그램 교육이 있었는데 네네. 인스타그램 교육을 받으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광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켓 모델 좀 해볼 의향이 없냐,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떨결에 광고 모델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야, 아우 대단하세요. 우리 박인느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니어들은 인생의 후반기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늘어나는 주름이라든가 어깨가 축 처진다는 이런 데에 실망감을 갖지 말고 새로운 돌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 모델 교육 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패션에 대한 사랑이 역사가 깊어요. 아. 네.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잘 끼가 안 나타났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멋부림에 끼가 생기게 나타나기 나타나셨나요?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학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은 청바지에 그 티셔츠 차림으로 다녔지만 저는 좀 더 모델다운 그 멋진 좀 튀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면은 제가 3학년 때 네.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합천 해인사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절을 방문하는 기회가 네, 있었는데, 사찰인데. 네, 일주문을 지나서 네. 그다음에 천왕문을 지나서 대웅전 앞까지 다른 친구들은 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지만 저는 원피스에 하이힐 차림으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패션 사랑이 깊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미 떡잎부터 남다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박인느님, 김영수님, 사실 모델과는 상관없는 일을 평생 동안 이렇게 해 오시다가 그야말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렇게 인생 2막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셨습니다. 외모를 제가 뵈면은 사실은 그 몇십 년을 공직에만 있기에는 참 아까운 외모였다. 그죠? 네, 선생님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처럼 뭔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어야 시니어 모델을 또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보시면서 막연히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주저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각자의 어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또 모델로서 도전을 하시면서 지금 박인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분야에서도 별명이 있으세요? 공주님. 공주. 워낙 패션을 좋아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본인이 즐겨 입으시는 거를 추구하시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워킹하실 때도 남다른 그 포즈를 항상 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들 사이에서도 혼자 귀족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딱 뵙자마자 바비 인형이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세요. 평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핑크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네. 그리고 또 좋습니다. 오계은 아나운서님처럼 아나운서가 꿈이셨어요. 그러셨어요. 역시 어떻게 그 길을 다 묻어두고 지금까지 또 함께 좀 참고 오셨던 건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 박인느님, 김영수님의 그 남다른 재능, 끼에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주변, 특히 가족분들, 가장 가까운 분들은 시니어 모델 하겠다 하고 나섰을 때 좀 의외의 반응들을 보이셨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워낙 또 다른 일을 해 오셨으니까 김영수님 특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시니어 모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와중에 네. 가족들한테 한번 제 뜻을 한번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뭐 매사에 저를 아주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우리 딸은 아빠가 아주 멋진 생각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반응이고 제 아내하고 아들은 그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냥 조용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 그 동료들 반응인데 그 저희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몇몇 사람들은 도대체 시니어 모델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상당히 뜬금없다는 표정을 줬고 뜬금없다. 또 그 와중에 또 적잖은 또 동료들은 맞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 틀에 갇혀 살았는데 너야말로 우리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그 수트핏이 좀 나니 이참에 한번 해봐 야. 라고 상당히 격려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대체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응원이 좀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예는님은요? 네. 저는 제가 모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가족들의 반응이 많이 컸죠. 뭐냐면 남편은 내 마누라가 달라졌어. 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하고 그 굉장히 낯설은 표정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비밀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회보지에 노후 그 취미 생활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제 활동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신 예.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뭔지 또 좀 알 것 같아요. 아무리 타고난 게 분명 있어요. 모델은 이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타고난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합니다만 키나 몸매, 외모만으로 또 다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특히나 시니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 과정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기성 모델들하고 달리 시니어 모델들은 키나 몸매가 그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갖고 있는 도전, 열정,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무기로 무대 위에서 자신감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더 아름답게 극대화가 돼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울림까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이지. 네. 뭐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이거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네. 물론 무대를 쓰시게 되면 워킹이 필수 항목이죠. 워킹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시니어 모델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연륜에 맞게끔 인격적인 것들을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네. 내재되어 있는 인성 그런 인문학 어떤 소양이 있는 그런 교육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나름대로 또 골격이라든가 육체적인 것들이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퇴보된 상태다 보니까 건강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또 요가라든가 운동을 같이 겸비해서 그런 교육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하시는데 어떤 네. 건강한 삶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단 신체적으로 뭐 외모적으로 가꾸는 거는 뭐 기본일 거고 그 네네. 외에도 또 건강 관리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또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자, 두 분도 역시 모델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해 주셨을 텐데요. 자기만의 관리 비법, 또 모델을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교육을 받고 나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 또 특별하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비법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 평생을 견지해온 원칙 중에 하나가 건강에 나쁜 것은 멀리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늘 꾸준히 한다라는 원칙하에 애초에 그 담배는 피지 않았고요. 네. 다만 술은 주종불문하고 제가 이 술이 참 괜찮은 술이야 라고 느낄 때까지는 계속 마십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즘에는 그 소주 한 병, 그다음에 한 와인 3잔 정도 이렇게 좀 마시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도 뭐 해외 출장을 가든 아니면 멀리 갈 경우에 반드시 운동복을 챙겨서 현지에서 그 호텔 체크인을 하면 직후에 바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현지 적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생활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시니어 모델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균형 잡힌 체형, 네. 그다음에 때로 이제 광고 촬영의 경우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한 경우도 그 무난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그 시니어 모델을 위한 저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인 기초 체력, 정말 수십 년간 꾸준하게 해왔던 운동이 가장 큰 비결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박예느님은 어떤 부분 가장 중점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외모적으로 키가 그냥 보통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팔다리가 좀 길고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고 여기에 감사함으로 이제 모델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제 그 저는 담배, 술, 커피 이런 기호식품은 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런 워킹 교육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모델로서의 밑바탕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유연성과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기초 댄스 교육이고요. 아, 네. 네. 두 번째는 표정 연출과 포즈를 잡을 수 있는 카메라 스튜디오 교육. 아, 네. 그다음에 자신의 개성을 이미지를 창출시키는 헤어 메이크업 수업. 와. 그다음에 또 그 자기의 감성을 무대에서 표출할 수 있는 연극 수업.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그 대중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성법. 그다음에 또 발음 교정. 그리고 인터뷰를 대비한 스피치 교육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써 그 모델로서의 그 밑바탕 교육을 깔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좀 종합 선물 세트 교육을 다 인수하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저는 진짜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분명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어느 때였을까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어오면서 우선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그 갈등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시니어 모델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나도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 시니어 모델을 활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는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나부터 좀 반드시 서야 되겠다. 시니어 모델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시니어 모델로서 이 철학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시니어.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시니어. 네. 이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한 2년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느꼈던 그런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앞으로의 그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답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어려웠던 점은 그 뭐 현실적인 부분인데 저는 평생 그 일을 할 때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파트너들과 일을 쭉 해왔는데 네네. 우리 시니어 모델 이 시장은 상당히 액티브하고 맞아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현장과 또 그런 분들하고 일하는데 처음에는 그 정서적인 그 거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힘들었는데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즐겁고 또 이제 많이 적응이 돼서 상당히 재미있게 시니어 모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부담되던 것들을 이제는 즐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인느님은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모델 생활한 지 2년쯤 됐을 때, 네. 제 그 미래에 대한 답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좀 많이 낯설어하고 저 자신도 혼동에 빠지고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시니어 연극에 가담을 해서 연극이요. 네, 공연의 무대에 섰는데요. 그때 이제 표정과 몸짓 이런 것은 시니어 모델 그 무대에 서는 것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외에 대사를 외워야 되고 또 대화를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고도 싶었지만 네. 마치고 나서 그 성취감은 대단했어요. 이렇게 방황을 좀 했었는데 주관적인 주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시니어 모델의 격이 있는 시니어 모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유정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고요. 또 세계적인 모델로서 갖춰야 할 자세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전을 많이 하세요. 춤도 잘 추시잖아요. 춤도 잘 추시고 네. 또 우는 연기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걸 더 도전하고 배우고 열정이 넘치시네요. 네, 이 두 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또 주변에 많은 시니어 모델분들 네. 또 기성 모델분들 힘든 부분들 선생님께 많이 고민 상담도 하고 또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해주시나요? 글쎄요, 저보다 대부분 시니어 모델분들이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시거든요. 선배님들, 예. 그러니까 그들한테 제가 상담 역할을 해준다기보다는 어차피 저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또 이들하고 같이 패션쇼 무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같이 교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그 살아온 흔적은 이들보다는 적지만 네.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용기 이런 것들을 뭐 제 소견껏 조금씩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 안에 내가 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걸 조금은 고민해보고 무대를 오르는 게 그들이 이제 이 시니어 문화를 대하는 진중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시니어 모델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무대에서 열심히 멋있게 워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만인의 롤모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빛이 있는 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 나름대로 저도 잘 못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부탁들을 드리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네.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아래 인생 후배님들께 선하고 좋은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네, 그럼요. 그런 거를 가장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분들 아무래도 연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패션쇼나 또 많은 행사장들 굉장히 즉흥적으로 순발력이 넘치고 또 빠르게 흘러가는 현장들이 많잖아요. 뭐 돌발 사고나 실수들 분명히 하나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께 일단 경험담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시니어 모델 시작 그 초창기에 갑자기 모 홈쇼핑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네. 좀 자켓 모델이 필요한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무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상대분이 하도 급하게 말씀하시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닷새 뒤에 이제 촬영 현장으로 갔습니다. 네네. 이제 촬영이 시작돼서 스테이지에서 그 자켓을 입고 딱 섰는데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저한테 아버님 이거 저 수트가 참 멋있는데 방금 저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하고 얘기를 건네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제 아들 역할하는 모델하고 카메라 주변에 있는 그 스태프분들이 웃고 상당히 또 재밌는 표정을 지으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패션 모델들은 사회자들이 멘트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포즈만 취하는 것이지 거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패션 모델로서의 기본적인 룰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것이 역시 사람이 참 무식하면 용감해지는구나 라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떠올려 보면 그렇네요. 우리 홈쇼핑 뭐 방송할 때 이탈리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멋있게 하고 계시지. 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재미있는 일화였던 것 같고요. 우리 박예느님은 혹시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지난달에 한복하고 치파오 패션쇼를 하게 됐어요. 전통 의상 패션쇼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연습 중에 리허설 시간에 그 한복을 입고 연습을 하다가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어떡해. 예. 근데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30분밖에 안 남았고 네네.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스텝진들하고
또 모델님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걱정도 되고요. 예. 네. 근데 애초에 제가 그 키를 한 2cm 좀 더 높이려고 그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그 키 수치를 좀 높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치마가 너무 길어서. 네, 치마를 밟아서. 예. 그래서 이제 내색을 하지 않고 눈물을 꾹 참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워킹이 남다르게 많이 서툴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포토존에 탑 포즈를 취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어떻게 후유증은 없으셨고요? 한 2주 동안 힘들었죠. 예. 어떡해요. 네. 그래도 뭐 오늘 이렇게 보조개도 차고. 네. 보조기도 차고. 네. 정말 투혼입니다. 투혼. 자, 이렇게 새롭게 인생 2막을 시니어 모델로 출발하고 멋지게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두 분이십니다. 이전의 삶과 또 시니어 모델 삶을 시작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지고 또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내 인생에 달라졌다. 어떤 부분일까요? 과거에도 물론 이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그 시니어 모델을 한 이후에 보다도 그 내 스스로 관리에 좀 충실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그 제가 예상치 않았던 큰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제 인식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촬영 현장 같은 데서 만나는 젊은이들의 외모를 보면 때로는 뭐 피어싱도 하고 때로는 그 머리를 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면 자기 일에 대해서 참 투철합니다. 그러게 아주 프로의식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이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그 사람하고 진면목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시니어 모델 현장을 다니면서 만난 젊은이들 통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태도 얼마나 그 투철하고 그 긍정적인지 네네. 깨달은 것은 또 하나의 제 큰 소득입니다. 예. 우리 박연래님은요? 네. 저는 평상시에 그 표정을 밝게 지을 수 있도록 그 얼굴이 밝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거북목하고 어깨가 많이 구부러져 있었는데 그게 펴졌어요. 그리고 무릎 통증은 감소가 되면서 감히 높은 구두를 신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쁨이 좀 충만해지고 에너지가 저절로 솟고요. 예. 가장 획기적인 것은 다시 여성성을 회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모델로서 승승장구하시길 저희 또 시니어 모델 스쿨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니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또 받고 노력하시는데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이제 시니어 모델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하신 시간이 있다고요? 네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다면 참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일단 뉴 미디어 연출 감독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상우 감독님이신데 이제 이분은 그 대전 여주 엑스포 네. 거기 그 천장에 200m가 넘는 뉴 미디어 영상을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이시고요. 네. 또 그 20년 동안 특히 연기자들을 가르치면서 연기 공부를 또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네. 연기자들한테도 많은 또 영감을 주신 역할도 해오셨고 또 시니어분들한테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이렇게 넣어 주시기 위해서 연기 공부 및 인문학 강의를 쭉 해오시면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그런 강의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봤던 게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그럼 모두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감독님 모셔보죠.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 우리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모델분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또 훌륭한 강연 많이 들려주신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원래는 제가 오늘 뭐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파니샤드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와서 이제 쇼 무대도 보고 대담하시면서 두 분의 이런 어떤 과정이나 포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갑작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로 오늘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우선 저는 그 인문학을 어디 가서 강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인문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 교수님들 보시면 저런 친구가 인문학 강의하러 올라갔어 이러고 좀 야단도 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겪고 나름대로 이제 인문학적인 책들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연기 강의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퍼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시니어 모델 분들을 위해서 연기 강의를 해달라고 처음에는 유지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왔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얼떨결에 인문학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니어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좀 적게 남은 것 같고 이런 초조감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문학 그러면 마치 어떤 굉장히 대단한 철학 사상을 읽어야 될 것 같고 그걸 다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부터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기가 쉬우세요. 근데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람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 내 자신? 역시.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흔히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내 남편, 내 와이프, 아니면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나 자신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성공하느라고 바쁘고 가족들을 지키느라고 바쁘고 사람들과 교류하느라고 바쁘고 사실은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네. 우린 늘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세대였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생존이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라고 가르쳤고 자,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누구하고나 경쟁을 하고 막 바쁘게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덧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게 됩니다. 문득 돌아봤는데 이젠 경쟁자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혼자 남은 외로움만 있죠. 자, 그런데 70대가 되어서 만약에 결혼해서 사신 두 분이 같이 지금 해로하고 계신다면 그나마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근데 과연 행복할까요? 네. 와이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난 언제 해방을 맞지? 네, 언제 자유가 오지? 근데 언제까지 저 인간의 밥상을 차려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남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마누라 잔소리에 시달려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떤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자리를 왔는데 결과가 마누라 잔소리 듣는 거야?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외로운 사람과 외로운 사람 둘이 따로따로 같이 사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혼자 외로움을 사귀면서 사시는 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슨 답변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언제 중학생 되지? 중학생 되는 게 너무너무 까마득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중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 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대학생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얼렐레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맞아요. 이 시간이 지나는 게 점점점 가속도가 붙죠. 빨라져요. 40대가 지나가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순삭이 돼버립니다. 난 아직도 30대 같은데 언제 벌써 40대가 됐지? 자, 이런 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내 인생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왜? 경쟁하느라고, 남들과 싸우느라고, 쟁취하느라고, 성공하느라고. 그래서 내 와이프를 볼 시간도 없었고 내 남편을 볼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와이프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시간 많은데 남편 볼 시간이 없다고요? 실제로 없습니다. 왜요? 남들하고 비교하죠. 내 동창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 동창은 아파트가 몇 평인데 이러고 비교를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느낄 시간이 없는 거죠. 우파니샤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큰 우주와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 안의 자아가 사실은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동양의 지혜인데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지시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얼만큼 차분하게 착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나 자신을 느끼기 시작하면 시간의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느끼고 봄이 오면 봄을 느끼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느끼고 자, 너무 추워 너무 더워 이게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느끼고 계절을 느끼고 주변의 자연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느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느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떤 꿈을 가질까입니다. 우리는 나이 50대 넘어가면 꿈을 가지는 걸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럴까요? 천만에요.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세상의 평균 연령대, 그 노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때가 이미 77세가 넘은 다음에서야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고요. 그 긴 시간을 사회의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이 무언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꿈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나를 만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이라는 건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중에 시간이 더 허락이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 모델 스쿨 오늘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새롭게 인생 2막 시니어 모델로서 출발한 두 분 만나 뵈니까요. 와, 더 용기도 들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모든 시니어분들이 오계연 아나운서 같은 마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네, 시니어 모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모델 스쿨.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